자, 지금 이 400에는 이 300에는 없던 부메스터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S 클래스에 적용됐던 것보다는 좀 약간 그레이드가 낮은 것 같아요. 아닌가? S 클래스 기본형에는 이게 적용되어 있나? 그 S 클래스 그 에디션 1에 적용된 그 부메스터는 시동 딱 음악 딱 키면 어쨌거나 오디오가 딱 켜지면 이게 스피커가 이렇게 빙 돌면서 튀어나오는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음질도 정말 좋았었고, 근데 이 차에는 아마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그레이드가 적용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좋은데 반응이 없어. 베이스는 별로.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보이스 좋다.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어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베이스 음에서는 좀 베이스 음을 못 살리는 듯했어요. 네. 못 살려요. 근데 보이스는 되게 섬세하게 잘 살려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오디오 사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타게 되면 거의 다 오디오를 들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네. 리뷰를 하면서 오디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더 전문가가 왔어. 정말요? 저보다 더 섬세하게 막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정말요? 와, 다행이다. 아니, 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디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냥 막귀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봤다는 수준에서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막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그 크로스컨트리에 적용되어 있었던 BMW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거는 베이스도 되게 잘 살렸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놀랐어요. 솔직히 베이스는 정말 최상 오디오 아닌 이상 좀 살려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서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작정하고 잘 살리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베이스는 좀 신경 안 쓴 느낌.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비트가 강한 곡 들으면, 네. 물론 이제 포르쉐나 아니면 또 S 에디션 1에 들어가는 건 그레이드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얘도 또 저음이나 비트도 굉장히 강하게 잘 사는데, 또 저도 사실 들어보니까 좀 약간 날카로운 면도 조금 있고, 약간 어디가 좀 약간 허전한 느낌, 그런 느낌들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자, 지금 듣고 계신 것들은 다 저거거든요. 무슨 실력? Temptation. Temptation. 저음이 좀 커지네.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Even 그러니까 보이스는 괜찮다. 네. 보이스는 좋은데 저음이 좀 퍼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뭉치는 맛이 네. 좀 없네요, 확실히. 그 얘기는 뭐냐면 부메스터 오디오가 BMW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부메스터도 이거보다 더 V급이 있어요. 더 V급이 있고, 그 BMW 같은 게 볼보에 들어간 그 BMW는 볼보의 S90이 기함이야. S90이 볼보 중에서 제일 고급 모델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인스크립션으로 스페셜 상위 트림 옵션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팅한 것을 즐길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E 클래스 자체가 S보다는 아래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더라도 그 부메스트가 최선을 다해서 뭐 세팅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아껴둔 거네요. 네, 그렇게 정도 글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I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of you too. 서라운드를 켜면 네. 전체적으로 좀 울리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서라운드를 끄는 게 음악만 듣기에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서라운드가 되면서 구석구석을 맞아. 꽉 채워주는 맞아, 느낌이 맞아.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좀 빠지니까 그
오히려 더 서라운드를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그대로 듣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아, 게. 서라운드 끄니까 꺼진 거예요? 방금 꺼지면서 좀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으로 네.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아까 원래 켜져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퍼지는데 퍼지면서 어디가 좀 많이 비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고.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ship bare. See, I'll lea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볼륨을 상당히 많이 올린 건데도 깨지지 않네요. 조금 약하네. 좋다고? 깨지지는 않아서. 그렇죠. 깨지지는 않는데 좀 꽉찬 느낌은 좀 아니어서 사실 부메스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는데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네. 이게 이 400이니까 이 400 정도만 해도 괜찮은 부메스터가 들어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 S클래스 에디션 1에 있는 그 부메스터는 와 정말 좋았는데 들어보고 싶네요. 정말 좋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보면 또 저번에 BMW랑 비교가 돼서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 클래스에서 가장 AMG를 제외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상위 트림인 이 400 포매틱을 시승을 했는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컨닝을 할 것 같으니까 성원 씨가 먼저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한 다음에 하시면 커닝 하시는 거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 이럴 수가. 저는 겉보기에도 그렇고 실내로 들어서도 그랬고 중후한 매력이 있구나. 그치만 이 선 덕분에 조금 영한 스피릿이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겉보기도 그렇고 실내에 들어서도 그렇고 중후하고 조금 무게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타보니까 주행을 해보니까 강력한 힘도 발휘를 해주고 400의 힘을 제대로 느꼈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승차감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벤츠 승차감. 근데 이런 게 좋은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특히 기대했던 자율주행 기능도 굉장히 똑똑하고 반자율주행. 네, 반자율주행 기능도 똑똑하고 오디오도 보이스 음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그래서 귀에서 말하는 듯한 부르는 듯한 느낌. 그랬고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왜냐면 이게 이 클래스에서 주로 많이 구입하시는 그 트림이 아니고 네. 이 아무래도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저는 한 30년 후에 타고 싶어요. 30년 너무 먼 것 같은데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서 사야지. 저는 약간 이렇게 시야가 넓고 좀 오디오가 베이스 음이 빵빵하고 좀 이런 차가 저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 SUV 쪽을 확실히 더 좀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보니까. 아빠한테 사드리고 싶은 차. 이 400은 기존에 이제 이 500을 대체하는 모델이고 기존에 이 500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네. 에어매틱 차고 조절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클로징 이게 도어를 쾅 닫으면 천천히 도어를 살짝만 닫아주면 이렇게 싹 당겨주는 그게 원래는 S클래스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400, 이 500에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거 두 개가 이제 물론 이제 엔진도 강력하지만 그거 두 개가 대표적인 어떤 고급 편의 장비였었는데 이번에는 소프트 클로징은 빠졌어요. 소프트 클로징은 빠지고 그 대신 이제 에어매틱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돼 있고 그리고 또 뭐 반자율 주행 그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기능은 뭐 완벽하게 안전장비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실 제가 생각보다 정말 좋았다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승차감에 대한 부분인데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이게 매직 바디 컨트롤인 줄 알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라고 했던 게 이제 에어 바디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들어왔다는 거고 네. 와 전 이거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이 승차감. 물론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이면 더 좋겠지만 이 에어 바디 컨트롤만 하더라도 와 지금까지 그 안락한 승차감의 어떤 기준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인디비주얼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설정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엔진 변속기 쪽은 컴포트로 해놓고 스티어링은 스포츠, 그리고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로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는 지금 최대한 내려와 있고 지금 이게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높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승차감이 부드럽죠. 네. 근데 이 정도면 실제로 과격하게 흔들어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데도 또 안락함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저라면 평상시에 이 모드로 탈 것 같아요. 물론 컴포트 모드에서도 사실 좀 더 편하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좀 약간 긴장감 있게 타는 느낌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엔진 쪽도 다 스포츠로 해놔버리면 계속 연비가 나빠지니까 엔진 변속기 쪽은 그냥 컴포트로 해놓고 요 세팅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래서 가끔은 이 모드로 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에어바디 컨트롤은 그 승차감 세팅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멋지네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대가 이제 워낙 상당히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그 예전에 그 BMW 540i 같은 모델 아니면 최근에 이제 550i가 되겠죠. 그런 모델이나 또 E500 같은 이 모델들이 나름 어떤 그 드림을 형성하는 드림카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차가 더 커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아무래도 역동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니까 그러면서도 최고급 최강 모델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M5나 AMG로 가지 않으면서 클래스 중에 최상위 그게 나름 약간 드림이 있어요. 이재욱 기자 540 타잖아. 그 540이 딱 그 느낌이었거든. 타보면 거의 M5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M5는 수동밖에 없었거든. 네. 근데 540은 자동 변속기인데 성능은 엄청나게 좋으니까 나름 그 매니아층이 형성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도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6기통의 그 터보 엔진으로 바뀌다 보니까 성능은 더 강력해지고 연비까지도 더 좋아지고 그런데다가 최첨단 기능까지 더해지니까 나름 매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차를 단 한 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한 대 가지고 다양한 자동차에서 구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커버해주는 차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은 이제 최초에는 파나메라 터보 완전 막 스포츠카이고 차고 조절도 되고 그러면서 또 넉넉한 실내 공간도 갖고 있고 그런 느낌. 그러다가 저번에 이제 S클래스 까브리올레도 좀 괜찮겠다. 이거는 공간에서 조금 손해를 보지만 또 지붕이 열리는 그 매력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400 같은 경우도 그 레벨에 살짝 기온을 한 발 살짝 걸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지성고 조절되니까 좀 약간 비포장길에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실내 공간 넉넉하고 완전 최첨단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시판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가장 최첨단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죠? 지금도 차선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가 알아서 먹는 거에 막 잡았잖아 그죠? 그러고 또 성능 강력하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에어바디 컨트롤이 적용되면서 야 승차감에서도 진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진일보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예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큰 색꼭지별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있는 모델이 아방가르드 모델. 근데 이제 없는 거죠. 400에는 아방가르드가 없고 300이랑 300이랑 220D에는 아방가르드가 있죠. 그게 더 그게 더 마음에 들어? 그게 좀 더 스포티한 느낌. 멋있는 거 둘 다 멋있긴 하지만 스포티한 느낌이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지금 이 모델은 좀 더 중후한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비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비 타겟이 조금 더 중후하시고 약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그 층을 공략한 거 아니에요? 하죠. 당연히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나도 좀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게 성능도 좋은데 아방가르드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굳이 익스클루시브만 있어야 하나? 아방가르드도 괜찮지 않을까? 익스클루시브가 아방가르드보다 더 비싼 트림이거든. 제일 비싼 걸로 선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트림을 2개씩이나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지금 이 클래스에는 사실 현존하는 최고의 안전 장비들이 이제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자율주행 기능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도 차가 알아서 차를 세워주고, 그리고 뭐 차가 서 있어도 설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진짜 거의 완벽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제보다 또 우리가 확인했듯이 심지어는 운전자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알아서 차를 세워주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밤에 이제 골목에서 좀 어두운 골목에서 차를 이렇게 돌리려고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탁 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봤더니만 뒤에 자전거 타고 오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저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켜갔는데 저는 미처 못 봤거든요. 근데 차가 알아서 세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차만 알아차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깜깜한 데서 자전거가 라이트도 안 켜고 나타나면 알 수가 없잖아 진짜. 그죠? 분명히 확인을 하고 후진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몰랐는데 그런 것들까지 커버를 해주니까 네. 참 정말 안전장비는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S클래스는 이렇게 뭐랄까 노면을 찍어서 거기에 맞는 서스펜션을 이렇게 조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 차는 충격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 차가 더 어두울 때 편장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더 어두울 그럴 수 때는 있죠. 가능한 거죠. 맞아. 어두울 이 차는 어두울 때나 뭐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승차감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이제 S 클래스에 있는 그 매직 바디 컨트롤 같은 경우에 네. 카메라로 도로를 스캔해가지고 그 요철 상황을 차가 통과하는 순간에 이제 최적화시켜서 승차감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과연 차가 정말 그렇게 빨리 그게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좀 고민이 되긴 하죠. 근데 실제로 막상 차를 타보면 승차감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고 근데 또 밤 되면 이 스캔 기능이 약화돼 버리니까 밤에 타보면 승차감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인데도 낮에 탔을 때랑 밤에 탔을 때 느낌이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카메라가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충격을 흡수하는 걸 차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낮이나 밤이나 그거에 변화는 없겠죠. 근데 이 멀티 챔버 그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저희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하고 저번에 이제 파나메라 때도 그 설명 때 잠깐 나왔었는데 대충 이해하기는 좀 그 전체적으로 롤을 잡아줄 수 있는 탄성 계수가 큰 어떤 챔버가 있고 또 작은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 탄성 계수가 낮은 그런 챔버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 작은 챔버에서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주행하다 노면에서 작은 충격 같은 거 올라오는 것들은 그 작은 챔버가 충분히 다 커버해주고 근데 차를 확 기울인다든가 할 때는 이거는 이미 다 흡수를 다 마진을 다 끝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탄성 계수가 좀 더 큰 게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추측만 할 뿐이고 제가 다음에 좀 더 자료를 찾아보고 또 한번 가능하면 문의를 해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죠. 네. 저희는 다음에 더 멋있는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더 멋있는 차가 아니면 어떡하지? 어쨌거나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 모터리언입니다. 이 와중에 나는 이제 손 놓고 가고 있는 중이고 야 이거 좋다. 손 놔도 상관없잖아. 마음껏. 네.